반갑습니다. H 점프스쿨 8기 장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의 슬기로운 멘토 생활 이야기를 같이 들려줄 청소년 지도사 남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기 장학생 선생님들이 이 멘토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중간의 입장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또 조언이나 또 교육의 내용,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던 얘기를 좀 엑기스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이제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멘토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멘토 생활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제 몇 분이 저에게 사전 질문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또 처음 만났으니까 가볍게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진진가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진진가 뭐 아실 거예요. 진짜, 가짜. 이것 중에서 진짜인 것이 제가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짜인 것이 1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5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중에 가짜인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처음 만났을 때 좀 많이 활용을 하신 건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젊었을 때 JYP, 뭐 G.O.D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축구를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싸이와 함께 방송 행사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2002 월드컵 개막식 출연진이었다. 3번. 그리고 4번, 알래스카 빙하가 녹고 있는 장면을 직접 보고 왔다. 그리고 5번, 자원봉사 1000시간 한 인증자이다. 자, 이 중에 진짜는 4가지, 가짜는 1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 가짜입니다. 자원봉사 1000시간 인증자는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뭐 자원봉사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직장인이 되기도 했고, 나머지는 제가 진짜로 JYP랑 G.O.D랑 예전에 그 응원단으로서 활동을 할 때 방송 행사하기 전에 뒤에서 축구를 잠깐 했었고요. 그때 JYP는 축구도 못하는데 좀 골키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이와 함께 그때 당시 또 그 월드컵 공연 방송을 또 했었고요. 제가 대학 시절 또 20대 시절 응원단을 하면서 우연히 또 한일 월드컵의 개막식에 출연단으로 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알래스카로 갔는데 그때 코스 중에 그 빙하가 녹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구 환경 온난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해서 느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가짜입니다. 심심풀이 또 가벼운 마음으로 푸는 마음으로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인사는 드렸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드릴 수 있는지 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 일을 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도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수련원, 진로센터, 인성스쿨, 한국자벌드 이런 곳에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요. 국민교육발전 유공포상자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이벤트 MC를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 작년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우수 청소년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현재 청소년 활동 교육정보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청소년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도 청소년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대학생 지도자들을 지도하고 만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또 같이 만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den청소년센터 사업팀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그 멘토 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교육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과목에 대해서 학습 및 교육 활동, 주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이제 교육 봉사죠. 가르치는 활동, 뭐 가외 지도하는 거, 코칭하는 거 다 교육 봉사라고 합니다. 요새는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자기의 학습 능력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 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반 사회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도 기회가 되면은 교육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교육 기부의 문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장학생 선생님들도 멘토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신데, 자, 멘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멘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네, 뭐 선생님, 뭐 지도자,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학생들 멘토의 역할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예, 멘토의 역할 조언도 해야 되죠, 교육도 해야 되죠, 지도해줘야 되죠, 생활지도 뭔가 가르쳐줘야 되죠. 그리고 또 상담도 해야 되죠. 때로는 친구도 되어주고 또 부모도 돼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도 돼주고 또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형, 오빠, 언니처럼 그런 형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멘토의 역할은 한계가 없습니다. 1부터 10까지 거의 갈수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 멘토가 되기가, 멘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시고 잘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 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롤모델이 될 만한 멘토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수녀님은 이제 테레사 수녀님,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뭐 옛날 인물도 많지만 뭐 마이클 잭슨, 팝의 형제라고 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요새 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예,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예, 롤모델적인 이제 멘토인데, 뭐 한국에서는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JYP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SM 엔터테인먼트의 뭐 분들, 예, 다 굉장히 많은 멘토님들이 롤모델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면은 우리 또 박지성 선수, 예, 뭐 퍼거슨 감독님이나 히딩크 감독님이 그런 멘토가 되어서 지도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에도 정말 유능한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예.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찾아보면은 우리 백종원 백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이제 요식업, 이 요리에 관련된 분야에서 엄청나시죠. 그래서 골목 식당이나 뭐 이 TV 프로그램에 가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 봐주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개통령 우리 강영욱 개통령님께서 또 멘토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또 지금 아기를 낳은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신 각 분야의 우리 멘토님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서 그 분야의 이제 지도자가 되고 멘토가 돼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멘토로서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트 2, 멘토 생활을 잘 수행하기 위한 극복의 시간을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시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청소년들을 만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뻔히 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청소년의 특성을 다 일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명도 똑같은 청소년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똑같은 멘토님들은 안 계십니다. 무기력한 청소년들도 있고
청개구리 같이 움직이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전달이 됐는지 듣고 있는지 돌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청소년도 있고, 지난번에는 되게 좋았는데 한 주가 지났더니 굉장히 다운돼 있고 기복이 심하거나,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극적이고 잘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유형도 있고, 또 정말 행운의 청소년을 만나시면은 내가 말한 대로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10% 아니면 10% 미만 100명 중에 뭐 5명 이하 그 중에 청소년은 스펀지처럼 너무나 이제 제가 말한 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잘 받아줘서 쭉쭉 빨아들이는 우리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만나면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애들 어떤 유형일지, 옛날에 보면 이제 꾸러기 수비대라는 12간지 이제 동물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탐험을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12가지 유형의 동물과 같은 이제 비유를 하면은 그런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잘 대할 수 있느냐, 잘 맞춰줄 수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그 12가지 유형, 막 쥐같이, 그리고 소같이, 호랑이같이 성나고, 뭐 뱀처럼 빠져나가는 청소년들, 뭐 양같이 순하고,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그런 강아지 같은 그런 그 성향, 이 다양한 유형을 대하고 만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장학생은 훌륭한 그런 유형의 그 청소년들을 다 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유형을 다 맞춰줄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능력 있게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란 말 아시죠?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뜻.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그 멘티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유형이고 나는 어떻게 잘 하고 있고 나는 어떻냐 했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대하시면은 잘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나는 청소년, 내가 가는 지역의 아이는 어떠한 아이인가, 그리고 걔는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어떠한 그 뭐 환경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해당 지역아동센터나 그 해당 기관에 일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교사님들한테 제가 만날 아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행정의 기록이 있느냐. 우리 학교 가면 뭐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뭐 가정 환경이나 뭐 성격이나 아니면은 뭐 잘하는 거, 취미나 특기, 뭐 미래에 생각하고 있는 꿈, 계획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자료를 보면 좋고요. 그리고 그 기관, 그 지역 아동센터의 선생님이 잘 모르신다 하면은 학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랑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다수로 만났을 때 자기소개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너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가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멘토로서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 요새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은 다 유형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저희도 다 했었고요. 우리 장학생 선생님들도 홀랜드나 MBTI, 애니어그램, 뭐 진단 검사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 궁금하시면은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뭐 MBTI 성향이 어떤지, 뭐 그것이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만나고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춰서 이게 지도를 해 나가는데, 물론 그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장학생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잘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유형의 장학생인가, 아이들이 봤을 때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뭘 아이들한테 잘 지도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면은 상대를 이해시키는 거나 상대를 지도하는 데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결합하는 부분이나 만나서 지도하는 부분, 가르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수면은 다수의 만큼의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활용해드리는 이제 추천 사이트는 이제 워크넷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직업 진로 관련된 이 사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 검사나 아니면은 직업 적성 검사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에서 좀 파악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하라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직접 할 수 있게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서 해보던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로 해보던가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같이 있을 때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한 30분 정도, 아니면 뭐 길면 더 길게 해서 그걸 한번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어떤지,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파악을 하면은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알고 계시면은 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서점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저도 이제 MBTI를 검사를 하기도 하고 홀랜드 유형 검사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ENFP거든요. 예, 그리고 홀랜드에서는 사회형 S 유형, 예,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지원하고 조력하는 스타일 이런 게 나왔는데, 뭐 레크레이션이나 아니면 교사, 상담사, 뭐 강사, 이런 부분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유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100%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쪽 일을 청소년 지도사를 택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해야겠다는 거에 있어서 확신을 갈 수 있었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한테도 네 유형이 무엇이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며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도하고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그 참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식물, 꽃, 동물, 기계 다루는 거 이런 걸 전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들이 얘기하고 좋다고 하고 뭐 같이 해보자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관심도 없고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눈길도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 해당 과목이나 그리고 그 누군가 만났을 때 그리고 어딘가 갔을 때 전혀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있거든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해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와 나는, 나는 장학생 멘토, 너는 멘티 청소년에서 우리 만나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나, 우리가 점프스쿨 같이 하면서 멘토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왜 만났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여기 점프에서 같이 하기로 한 그런 서로 간에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과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나 했을 때 학습적인 부분이나 또 성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서 배치가 되어서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당되는 곳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나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너무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은 마지못해 선생님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억지로 끌려온 유형이냐. 그냥 하면 좋겠지.
그냥 해볼까? 그냥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이제 교육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교육봉사하러 가시는 좋으신 우리 장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유형인가 했을 때 그 사람과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왔느냐, 멘토와 멘티로서 섰느냐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해를 했다면은 너는 수혜자, 이제 교육을 받는 수혜자죠. 나는 이제 교육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제 지도자로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계약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와 나는 우리는 약속된 관계에서 만났다. 그래서 지금 그 약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잘 되고 있지 않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자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상황도 그렇고 한데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 이 합의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교육을 진행해서 나가고 학습 지도를 해 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과 상황을 들어보면은 거부하거나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점검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한번 헬프를 요청하든가 자동차 정비를 하든가 나의 그 지금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지금 필요한 거죠. 한 3, 4, 5개월에서 했을 때 나머지 이제 6개월도 쭉 6월부터 12월까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의 멘토의 여러분의 장학생 선생님의 지금 상황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지도하는 학생 청소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배치가 돼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우리 멘토님들은 어렵고 힘들고 하기로 했다고 이제 1년 동안 쭉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로서 장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다르게 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지도해주면서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고 표현하죠. 그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듯이 그리고 그 아이에 맞춰서 잘 지도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잘 따르고 인정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서로 간에 이런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아이도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우리 장학생 선생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한 부분도 있죠. 우리 장학생 선생님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이들을 만날 때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실력. 내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가르쳤을 때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안부도 물어주면서 기분을 좋게 하면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부분 라포가 형성되어 있냐 서로 그냥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냐 자 형성은 됐는데 친해지는데 그 학습에 대한 진도나 이런 건 안 난다. 그렇다면은 나만의 지도 방법 스킬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아이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어려움을 했을 때 그리고 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례를 잘 관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학생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감동을 줘서 우리가 같이 이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만났는데 이곳을 가야 되는데 안 가죠. 자꾸 가야 되는데 여기 안 가고 자꾸 딴 데로 가. 얘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는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억지로 어떻게 끌고 가죠. 왜냐 그만큼의 그 진도를 빼줘야 되니까. 근데 학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서 하시는 거고
아이가 원했든 지역아동센터가 원했어서 된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실력? 지도하는 실력, 내가 가르치는 능력, 그 아이의 마음을 사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나는 어떠한 멘토가 되겠냐, 어떠한 장학사님이 되겠냐, 예, 고민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금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멘토, 기억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잘 혼내는 선생님, 진도 빼기에 달려가는 선생님,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관심 없는 선생님,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말은 너무 잘하는데 감정은 잘 이입되지 않는 선생님. 자기만의 그러한 가치관, 자기만의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멘토로 지금 인식되고 있을까, 기억되고 있을까, 그리고 남은 그 기간에 했을 때 어떤 멘토로 해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겠죠. 그 아이는 선하게 잘하면 좋겠죠. 그 아이는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바른 방법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중에 되게 잘 가르쳐주고, 정말 잘 품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내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재밌게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뭐 방송 기술 같은 거 이렇게 다루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혼을 내고 막 잔소리도 하고, 아 이걸 내가 계속 들을 수 있나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한 고등학교 막 이제 20살 이때 딱 돌아봤을 때 그 두 가지 유형의 또 나의 선배 형들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많이 웃게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잘 많이 가르쳐주면서 막 혼내면서 하는데, 그게 나한테 화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잘 되게 대한 마음으로 위해주는 선배, 지도자, 그렇게 딱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물론 똑같은 유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인 걸 하되 그 아이한테 이제 재미도 해주고 감동도 해주고 뭐 이제 농담도 하고 뭐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저는 학습적인 부분, 영어, 수학, 과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뭐 청소년 활동, 청소년 캠프, 인성 활동, 뭐 레크레이션, 봉사 활동, 뭐 홍보 활동, 이런 거를 지금 같이 지도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생들 굉장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자기 인성이나 자기 부분을, 자기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제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전공 분야, 학습 분야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국어, 과학,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넣는 거죠. 예.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면서, 나는 이걸 하면서 인성적인 부분은 꼭 챙겨야겠다. 나는 약속적인 부분, 이 친구와 나와 약속을 정말 중요시하는 거. 그리고 나는 생활적인 그런 지도, 뭐 이제 게으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얘 만나면서 인사나 예의, 매너적인 부분은 반드시 내가 이런 부분은 챙기고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게 없더라도 편하게 언제든 친구처럼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농담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부를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성적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졸업을 했을 때, 입시제로 끝났을 때 내가 들었던 과목, 교육, 무엇이 생각나느냐 했을 때, 그 과목에 뭐 국어 뭐 학문이 어떻고, 수학 뭐 루트가 어땠고, 뭐 함수가 어땠고, 그런 게 기억나는지, 그런 그 극복을 같이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그 끝까지 참고 이겨내서 그런 과정과 선생님과의 그런 추억,
그런 것이 남는지 했을 때 무엇에 이제 성공담, 극복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났던 얘기 또 좀 해드릴게요. 예.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진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이제 창직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을 기획을 해서 참여하게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의 미래와 그리고 계획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과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저희 다른 멘토님의 강사님하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그런 거를 설정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창업 동아리 관련된 데에 나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상담과 같이 엮여 새로운 그런 종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은 공부를 또 잘해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더니 공부 성적도 오르고 그거 말고 또 창직에 대해서 같이 그거랑 결합되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뭐 이벤트도 하고 학교에서는 창업 활동을 통한 그 부스도 차려서 이제 축제 때뭐 운영도 하고 뭐 결국 상도 받고 결국에는 이제 표창까지 받았어요. 구청장님 주신 그런 표창까지 받더니 학교 말고 저희 청소년 센터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력과 활동들이 학교에서 드러나고 선생님들도 알고 교사 선생님도 알고 이제 상을 받아오고 얘가 달라지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니까 다르게 보신 거예요. 야 너는 그동안 뭘 했길래 뭐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상까지 받고 그러냐 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교장 선생님이 신경 쓰는 그런 학생이 돼서 결국 그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이사장님도 해가 되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필 받아서 뭐 이제 창업학과로 가고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아예 공무원 쪽으로 해야겠다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에서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 자기가 동기부여를 딱 가지고 공부에 대한 것도 자기의 의미를 더 생각하고 되고 싶은 목표 설정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한 거죠. 저는 계속해서 걔를 만나서 잔소리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설정할 수 있게 그리고 중간에 점검해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같이 봐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하고 제가 아닌 다로 멘토님하고도 연결되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활동을 같이 한 또 중학생 여학생이 있었어요. 서윤이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막 저랑 같이 창직 활동도 하고 제가 하는 동아리 프로그램 그리고 스피치 이제 강연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저는 청소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중에 또 그거 하나였거든요. 결국 사회생활을 하고 또 면접을 보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회의도 많이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말하는 스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을 잘 가르치는 그 세바시 관련된 강연 가르치는 그 교육 기관의 전문가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해서 되게 잘했어요. 잘 해나가고 공부도 원래 잘했던 애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저희 관계가 좋아서 결국 걔도 상도 받게 됐어요. 그런 모험적인 상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서 받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기관에서 발령을 받아서 다른 센터로 일을 하면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거기 소속해서 계속 다른 활동을 하던가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접던가 하는데 제가 일로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12월에서 일로 1월로 옮긴 다음에 저한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고 거기서 열심히 하던가 너의 생활 계속해서 응원해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또 저한테 연락한 거죠. 선생님이 가시는 곳, 선생님이 하시는 활동에 가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활동을 할 거라고 얘기도 안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곳에 제가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와서 한 3년째 활동을 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청소년들과 같이 회의하고 막 안건 제시하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막 같이 운영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다고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게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되게 그
지지해주고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물론 다 잘 되진 않고 다 성공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걔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 같이 가지고 기다려주고 못하는 부분 같이 살펴주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선생님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는 걸 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잘 지도했구나. 내가 잘 알려줬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 그거 걔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결합해서 맞추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게 잘 나갔을 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맞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걔에 맞추고 저는 저에 대해서 걔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의 방향입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지도자가 성인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잘 된다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그렇게 움직이면 아주 답답해하고 아주 그냥 억지로 따라가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교육의 방향과 청소년기 방향이 흘러가고 있고요. 독일의 한 예를 보면은 온실가스가 굉장히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룩샴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서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지 않고 기차나 버스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을 청소년들이 같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청소년들이 같이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사, 항공사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청소년들이 비행기를 안 탄다.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독일의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이제 독일을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잘못됐다 한 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자기 그 선생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막 시위를 나갑니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어려운 난민들을 우리 선진국인 유럽에서 독일에서 받아줘야 되는지 왜 안 받아주냐 해서 자기들이 문구도 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르쳐주고 조금만 잘 알고 있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유튜브와 책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잘 알고 있어요. 예, 독학도 너무 잘해요. 예, 어쩔 때는 이 멘토 위에 딱 다 알고 있어요. 예, 더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과 그리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만 딱 유도해주면서 핵심적인 것만 찝어줘도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도적이어야지 좀 재밌고 잘할 수 있지 계속해서 시키고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안 맞는 아이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에서 10대 아이돌을 길러낼 때도 처음에는 기획사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애들이 이제 중립이 쓰고 자기 주관이 쓰면은 맡깁니다. 걔들이 작사, 작곡, 뭐 안무, 연출까지 다 하거든요. 10대인데도. 그리고 20대는 아예 기획사처럼 이제 마인드가 완전히 되게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도에서 나간 거 있는데 청소년들의 의견이 중심을 괜히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깊이 있게 얘기해보고 체크해봐서 지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투표권도 만 19세로 하향이 됐죠. 예, 그리고 청소년이 주도가 돼서 이제 오히려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멘토로 활동하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너무 공부도 잘하고요. 예, 물론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탁 잡아내서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우리 또 장학생들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도 프로젝트라고 하죠. 청소년들이 이제 주도 프로젝트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돼서 경기도에는 이제 몽실학교라고 막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뭐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서 나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까, 그러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멘토님들도, 장학생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일단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끝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해나갈 것인지, 진도가 지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멘토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멘토 극복하는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장학생들이 사전에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숙제와 진도가 안 나가는 친구들, 뭐 학습의 동기부여, 그리고 학습을 회피하는 유형, 뭐 서로 다른 멘티들을 지도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소극적이고 느린 멘트,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와 진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숙제를 안 해와서 밀립니다. 밀리고, 그리고 왜 안 했냐 물어보면은 핑계를 대는 아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이 진도를 빼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장학생으로서 진도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진도가 천천히 가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많은 멘토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이미 그런 문제를 겪으시고 극복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말한 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숙제를 안 해서 밀린 경우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는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요, 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맞춰서 수준과 상황이 맞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에 관련된 숙제는 아니겠다 했을 때, 아니면 숙제가 아닌 그때그때 다 해주는 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숙제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나 해서 그 수준과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맞춤형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 한다 했을 때 핑계도 대고 뭐 변명도 하면은 뭐 받아줄 수는 있겠죠. 이제 착한 마음을 받아주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돼야 될까 했을 때 아닙니다. 다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시면요, 다른 조치, 뭐 경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진지하게. 친구야, 이름 모르겠지만 나는 한번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 걔를 막 혼내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네가 해주고 했으면 바랬는데 이걸 안 했다. 무슨 일이 있어? 뭐 심적인 이유가 있어? 아니면 너무 어려워? 아니 너무 많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확실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아이의 상태와 그리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자세히 얘기하고 봐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면밀히 분석하셔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믿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